또요, 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 조사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무겁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제가 알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소명하고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7년 3월 9일부터 2018년 5월 15일까지 근무했고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성추행에 대한 피해 호소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분과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방 모든 기록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이 전 비서실장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성추행 방조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전직 비서실장이 경찰에 소환된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박 전 시장을 공간에서 본 비서실장은 고한석 비서실장이고요. 예. 그 이전에 근무를 했던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무를 했던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오늘 소환이 된 겁니다. 사실 예. 어제 소환이 된 겁니다.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한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좀 우선 소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피해자가 전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나눈 혹은 뭐 이걸 입증할 텔레그램 대화 등 여러 증거까지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예. 이 김주명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가 이뤄진 게 사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고발로 지금 이렇게 수사가 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억측이랑 추측으로 인해서 추측만 가지고 본인을 성추행 방조범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세연에 대해서 법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소가 됐으니까 이제 조사를 받은 거지. 이것이 실제로 뭐 혐의가 입증이 됐다거나 그런 아니요, 상황이 그건 아닙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가세연의 고소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은 것뿐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듯이 가세연에 대해서 향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가세연에 대해서 향후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과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호정 기자, 이 피해자 측에서 좀 반박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약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 예. 입장이 나온 직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바로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피해자는 4년 동안 20명이 넘는 이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인사 고충과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렇게 김 전 실장이 기초 사실마저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굉장히 지금 이 김주명 전 실장을 포함해서 그동안 서울시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피해자 측과 굉장히 많은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뭐 전현직 관계자들과 대질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11일 피해자와 서울시 비서실 직원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2명을 한꺼번에 같이 두고 이 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단 이 서울시 직원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비서실장, 이 김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관계자들, 당시 비서실장들 전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 수사 좀 어떻게 참 어려운 수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박원순 시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본인한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주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전직 비서실장들 같은 경우에 뭔가 증거 관계가 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말로 했을 경우에 한쪽은 이야기, 한쪽은 부인해버리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럼 뭐 텔레그램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문건이 있을 텐데 사실 그걸로 지금 증거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김주명 전 실장도 이야기했지만 본인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 측은 본인한테 몇 차례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도 뭐 예쁘니까 뭐 있으라 또 실장한테 내가 직접 요청해라. 뭐 이건 김주명 실장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전직 실장들 지금 3-4명이 지금 걸쳐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가 경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지금 주장과 20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게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관련 증거 관계를 일단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분들이 지금 부인해 버리면 사실은 뭐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걸 하나의 정황 증거로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질을 하더라도 대질에 대한 뭐 그걸 가지고 증거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수사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관심이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 개인 전환, 휴대 전환인데 이게 유호정 기자 감사원에 감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선 예. 이후에 감사원 조사까지 지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민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청구가 되고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한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관심사는 이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을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 입장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쪽은 이게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예. 들여다볼 수 업무용 있다라는 폰이기 쪽이 때문에. 예, 예. 그런 주장도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소유물을 이렇게 강제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어디든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 방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조 혐의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